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입니다. 해설의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재 1위의 서귀포 치심리와 2위의 서울 EDGC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대결에서 서울 EDGC가 승리를 거뒀을 때요, 1위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DGC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승자승 때문에 EDGC가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지 순위표를 보면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귀포 치심리가 6승 2패, 개인 승수가 17승이고요. 서울 EDGC가 5승 3패, 14승인데요. 서울 EDGC가 오늘 3대 0으로 승부를 가져가면은 개인 승수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승자승 룰 때문에요, 이 전반기와 하반기에 승리하게 되는 서울 EDGC가 단독 1위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사실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하죠. 자, 5승 팀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순위가 어떻게 갈려질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서귀포 치심리의 조승아 선수가 6승 2패, 승률로 단독 1위에 올라섰고요. 뒤를 이어서 조혜연 선수가 6승 3패, 그리고 5승 선수들이 쭈루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수진 선수의 5승 1패가 눈에 들어오네요. 양 팀의 이 전반기 만남에서는요, 서귀포 치심리에서는 오정아 선수가, 서울 EDGC에서는 가오싱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승리하면서 스코어가 갈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가오싱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귀포 치심리 팀이 전의 경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오더에서는요, 장고대국 서울 EDGC의 김혜민 선수와 서귀포 치심리의 김수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김수진 선수 이번 시즌 거의 뭐 일지명급 활약, 일지명 이상인 것 같아요. 5승 1패면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네, 올 시즌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수진 선수입니다. 자, 2국에서는요, 서귀포 치심리의 조승아 선수와 서울 EDGC의 권주리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이번 시즌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3국 속기입니다. 서울 EDGC의 이민진 선수와 서귀포 치심리의 오정아 선수입니다. 네, 두 기사는 전반기에 이어서 리턴 매치인데요. 이민진 선수가 전반기에는 패배를 했지만 상대 전적이 4승 3패, 3승 4패죠. 이민진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네, 상대 전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대결 또한 만만치 않은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자바둑리그 너도 나도 이벤트. 어플로 진행되는 선수들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요, 많이 맞추시는 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만 많이 하셔도 상품 드리니까요, www.tv바둑.com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이벤트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귀포 치심리와 서울 EDGC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 오더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세 판의 대국 중에 저는 1국 장고대국이 가장 결과를 알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1국 장고대국이 좀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김수진 선수가 너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2승 6패로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네, 오늘의 대국 결과 어떤 판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EDGC와 서귀포 치심리의 9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서귀포 치심리와 서울 EDGC. 현재 1위와 2위가 만났습니다. 네, 장고대국의 모습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수진 선수인데요. 2국에서는 권주리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만났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이 전반기 가오싱 선수의 빈자리를 잘 채워야 할 텐데요. 네, 권주리 선수가 이번 시즌 그래도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오싱 선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국에서는 오정아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초반의 진행은 흑이 바로 3-3을 들어가니까 네, 이쪽 3-3을 들어가니까 네. 이곳으로 막았고요. 늘고 날일자로 두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우아 쪽에 걸치거나 아니면은 이곳을 3-3 들어가는 진행은 정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걸쳐가는 진행은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물론 네. 좋은 수인데요. 그래도 많이 두어지는 두 가지의 진행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빨리 걸쳐간 건 어떤 뜻인가요? 글쎄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선수마다 기풍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민진 선수가 낮게 협공을 해갔습니다. 네, 이 수는 만약에 받게 되면은 백이 하나 걸쳐두고 흑이 받을 때 뭐 이곳이나 이곳 이렇게 최근에는 많이 봤는데요. 그때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게 된다면은 이 두 칸 벌리기 전에 걸치면 흑이 이쪽을 받지 않고 협공하는 수가 최근에 많이 두어지죠. 그것을 사전에 방비를 하는 겁니다. 걸쳐두고 흑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백이 쉽게 두 칸을 벌리기가 한결 수월하죠. 위쪽으로 걸치는 것은 네. 흑이 아래로 붙이면은 막고 이은 다음에 벌리는 게 아니라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흑도 붙여갔고요. 네, 예전에는 이곳을 치받아서 젖혀가는 진행도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 수가 뭐 나쁜 수는 아닌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는 아니죠. 인공지능에서 이 수를 두면 승률이 조금 떨어지나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기사들이 한 5% 정도 차이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치받는 수는 최근에 거의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냥 기사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형태가 돼버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도 5%라도 떨어지는 게 싫어서인지 저는 좀 그것의 숫자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냥 손이 잘 안 가시나요? 네, 저는 위로 걸치는 것을 잘 안 둬서 네, 흑도 일단 받아두면서 네. 받질 않는다면은 백이 붙이고 젖힌 다음에 단수 치고 흑이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막아가는 게 백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도 지금처럼 받아두는 게 무난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도 걸치고 흑이 어렵네요.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맞을 것 같은 게 이곳을 붙이면은 젖히고 3-3을 들어가게 되는데 맞고 이런 진행이 됩니다.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 네. 백이 우변 쪽의 모양이 커지는데 우변 모양이 커질 때 이 백돌의 위치가 거의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걸치면은 이 우변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붙였다가는 흑이 백의 세력을 좀 지워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백이 자연스럽게 모양이 형성이 되니까 그게 좀 싫죠. 자, 오정화 선수는 3-3을 선택했는데요.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뭔가 그래도 양골침을 하고 싶기는 했는데요. 조금 아쉽나요? 네, 이거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선택이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쪽에 백이 아무래도 이 교환은 흑에게 실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본 거예요. 단순하게 실리로만 놓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좀 두터움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고 싶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흑도 이쪽을 걸치고 백이 받게 된다면은 당장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백이 하변 쪽을 벌려만 준다면 흑의 입장에서 이 교환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오정화 선수는 네. 일단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진행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도 살짝 고민은 될 거예요. 그냥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밀어 올리는 것도 좋으니까 받질 않고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흑이 받았을 때 이곳을 돌아가서 받아야 된다면은 백의 입장에선 이 교환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흑이 붙여서 행마를 한다면은 이 두 점만 무거워지게 되죠. 네. 아니면 좌 쪽에 흑이 두고 싶은 자리를 먼저 씌워가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좋아요. 이쪽을 씌워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흑이 찌르고 붙이는 게 가장 강수인데 돌파를 하고요. 여기까지 밀어두고 이쪽을 젖힌다면은 백 이쪽은 하나 찔러두고 젖힙니다. 네. 끊으면은 이쪽을 끊어서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백이 세 점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둔 다음에 이 흑돌 쪽으로 돌이 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두고 싶은 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오정화 선수의 착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은 아마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자리를 그냥 받을지 아니면 이쪽을 붙이고 한 칸으로 받을지 아니면 손을 빼고 이쪽으로 둘지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이쪽을 밀어 올리는 수도 있죠. 네. 자, 일단은 가만히 가장 안전적으로 받아뒀습니다. 네, 날짜로 받는 거는 언제나 가장 안정적인 수법인데요. 네, 백이 둘 때도 안정적이지만 흑도 다음에 두는 게 그래도 한결 쉬워요. 네. 이민진 선수는 계속해서 실리 쪽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수들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을 둘 때 기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많이 뒀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실리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쪽을 밀고 흙이 늘 때 여기를 씌워가는 게 좋고요. 흙도 상변만 놓고 본다면 여기 날일자가 좋은데 여기를 두는 것은 백도 밀어 올리면서 보통 흙이 젖혀서 모양을 키우는 게 싫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같이 커지면은 이쪽에 흙 모양도 있지만 여기에 백 모양도 너무 좋아서요. 흙이 계속해서 이 상변 쪽만 키우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우변 쪽에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이 키우는 만큼 베개 형태도 커져서요. 키우는 게 꼭 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대 모양이 보통 남의 집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변에 베개 간격이 넓어서요. 백이 세려고 쌓으면은 집이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가 대체 몇 줄입니까? 여기가 7줄이죠. 네, 7줄이기 때문에 상변 쪽은 흙이 대략 모양을 이 정도 선에서 키워야 이게 7줄이거든요. 근데 네. 밀어가면서 그 모양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베개 모양이 더 큽니다. 이 바둑은 두 기사가 선택하는 수들이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잔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늘고 백이 짚었을 때 네. 이곳에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서로 이제 다시 한번 모양을 키우고 밀었을 때 이 우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집을 지어가면서 수가 좀 부딪히겠네요. 네, 이제 서로 큰 모양을 짓고 나서 어... 와, 이쪽을 바로 끊어 잡는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느는 수는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보너스로 가져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저도 지금 상황에서 끊어 잡는 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실리에 민감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민감을 넘어선 수죠. 이곳을 붙인 걸로 이미 충분히 실리에 좀 민감한 작전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한 발 더 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단수를 치고 흙이 이으면은 그냥 이쪽 하나 교환을 하고요. 이 자리를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흙이 손을 빼면은 여기를 치받고 젖히면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형태가 되면은 흙이 괴롭긴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를 끼우는 것도 위로 막는 게 아니라 아래로 단수를 치고 늘어서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여기도 흙이 이어야 되고 한 칸을 뛰면 이 돌과 이 돌이 둘 다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너무 괴롭죠. 끼울 수도 없다면 이 중앙 백이 참 두터워지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른 타이밍 같기는 한데요. 네. 만약에 단수 치고 이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받질 않고 손을 뺄 생각이라면은 어쩌면은 단수 쳤을 때 이쪽을 잇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치받고 젖히는 게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서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는 게 이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 뺏기기가 싫었을까요? 와, 정말 이민진 선수 작전이 노선이 확실하네요. 집인가요, 오늘은? 네. 이거 이민진 선수 맞나요? 제가 이름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네.
여기 붙이는 자리가 지금은 백도 기분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되면은 아, 막았어요. 막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막는 게 선수니까요. 흑도 여기를 바로 끊던지 아니면은 이곳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는 것은 너무 눈물이 나서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쪽은 뽑으려는 놀까요? 네, 밀어서 받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끊어갔습니다. 그럼 백이 지금 막아가는 건 선수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막는 것은 선수인데요. 막았을 때 흑도 이쪽을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교환을 할 거예요. 네,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교환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받는 편이 좋아요. 30초. 하나, 네, 이렇게 돼야 그래도 모양이 좀 견제가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막아갑니다.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 받는 것은 백이 한 칸을 뛰면서 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커지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흑도 그냥 그 전에 백 모양을 조금 더 눌러두고 받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오정화 선수도 막는 수보다는 여기를 붙여서 정리하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백이 이 붙이는 수가 있었다면은 흑이 이 선을 내려서기 전에 그냥 한번 위로 올라서고 내려서는 게 좋았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올라선 이상에는 이쪽을 늘면은 백도 그냥 이쪽 부근으로 막질 않고 이쪽 부근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보통 느는 수는 이곳을 하나 밀고 느는 형태. 이쪽이 밀어져 있어야 다음에 이런 쪽을 막고 막는 게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가 밀어져 있어야 느는 수를 많이 두기는 하거든요. 여기 늘 거였더라면은 애초에 젖혀 있는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호구 치는 자세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 찌르고 젖혀 있는 편이 네. 호구 치는 자세가 싫을 때 젖혀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구를 치더라도 여기에 흑돌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받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견제가 좀 되네요. 네, 오히려 백이 중앙 쪽으로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민진 선수 남은 마지막 시간을 이곳에서 다 사용하겠는데요. 네, 일단 흑도 다음이 어렵죠. 여기를 늘고 밀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백도 빨리 이쪽은 찌르고 젖혀 놔야 돼요. 흑이 느는 순간 백은 아마 찌르고 젖힐 겁니다. 그냥 이곳 하나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 정도만요. 네. 늘고 둘 때 흙이 여기를 젖히는 것은 백도 이쪽 부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곳을 밀었을 때 느는 건 안 됩니다. 늘면은 바로 이쪽을 찔리고 젖힘당하는 순간 이 흙돌의 사활이 이거는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30초. 여기서 백이 먼저 셋, 찌르고 젖혀두는 것과는 여섯, 한 수 차이가 나요. 아, 이것도 흙이 깔끔하게 죽는 형태는 아니네요. 여길 두면은 이쪽을 뒀을 때 뭐 이런 자리에 이음을 당하면은 네. 끊고 나서 받으면은 흙돌이 살아있는 형태니까 위쪽으로 늡니다. 30초. 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셋, 밀어가더라도 이쪽 교환이 돼 있으면 여섯,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라고 본다면 흙돌이 그래도 살아는 있는 거예요. 백의 형태가 자충이 돼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대쪽으로 늘었다는 건 그런 자충 형태를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백도 한 칸을 띄고 흙이 받아야 되는 형태예요. 결국에는 이쪽을 한 수가 가일수가 필요하고 띄었을 때 먼저 이런 쪽을 붙여서 물어볼 수 있으면은 흙도 이 교환은 해야 됩니다. 젖히면은 끊어서요. 단수치고 돌파하는 것은 단수치고 이쪽을 받았을 때 30초. 하나, 둘, 백은 결국에는 이쪽 부근으로 돌이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곳에 흙돌이 두터워진 만큼 아홉, 흙도 당장 여기를 받질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를 씌워가면서 백도를 좀 더 압박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흙이 계속해서 실리에 민감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30초. 생각보다 하나, 흙집이 별로 안 나요. 그런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귀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저런 자리를 받을 때는 좀 눈을 질끔 감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흙은 집이 여기가 14집이고요. 여기 6집, 20, 30집의 이쪽 형태거든요. 근데 백은 이쪽이 10집, 이곳도 3선으로만 집이 나더라도 한 15집. 네. 그럼 이미 25집이에요. 그러면은 이곳의 30초. 형태와 하나, 이곳의 형태, 그리고 이쪽의 발전성,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은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래프도 아직 좀 이르게 백의 우세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요. 네, 이거는 완벽한 흙의 포석 실패예요. 초반부터 좀 집으로 향했던 수들이 30초. 오히려 하나, 백에게 지금 포석 주도권을 주게 됐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통 흙이 주도권을 잡던지 아니면 발전성이 있어야 그래도 계속해서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뭔가 주도권을 잡기에는 그렇게 두터운 형태도 없고요. 흙의 입장에서 크게 발전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서 30초.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넷, 다섯,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정아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 너도 나도 이벤트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자, 두 선수의 다음 수를 예측하셔서 많이 맞추시면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6, 7, 8, 9. 우정아 선수도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하네요. 아래쪽을 두면은 흙도 눌러가는 자세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눌리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찌르면은 맞고 끊으면은 아마 이쪽을 단수 치고 30초. 막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던지 아니면 이쪽을 이어서 백도 계속 싸울 겁니다. 백이 받자 지금 좌중앙 쪽으로 향했는데요. 네, 이거는 받아만 준다면 득인데 여기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반발할까요? 네,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쪽 자리, 이 자리가 부분적인 형태의 급소라서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자, 견실하는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너무 바둑이 급해졌어요. 아래쪽 세 점도 살려야 되고요. 뭐 세 점 쪽이 그대로 집이 된다면은 셋, 넷, 너무 크기 때문에 세 점 쪽도 살려야 되고 네, 일곱. 중앙에 한 점도 수습을 해야겠죠. 네, 한 점 쪽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씌워가더라도 네, 이 한 점 쪽은 위험해요. 일단 백도 이쪽을 밀어서 약점을 보강을 하면서 흑도를 압박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한 칸이 무난할까요? 네, 흑도 한 칸으로 뛰어 나온다면은 가장 무난하고요. 그쪽 한 칸인가요?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거는 백도 아마 이쪽을 들여다보면 흙이 쌍립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날일자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백은 여기가 연결돼 있다라고 본다면은 네, 이곳의 흑돌도 약하고 여기도 또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한 점도 여덟. 사실 백돌은 4개인데 흑은 하나니까 이 하나가 훨씬 더 약해요. 그러면 지금 중앙에 세 군데가 흙은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자리들인데요. 네, 그렇죠. 흑은 동시에 세 군데를 돌봐야 되고 백은 좌변 쪽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만 본다면은 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중앙 전투에서는 30초. 백이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민진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 머그잔을 들고 자리를 비운 거 보니까 물을 좀 받으러 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국 중에 목이 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대국 중에 이렇게 물을 마신다든지 녹차
녹차도 많이 마시잖아요. 네, 기사들이 녹차도 많이 마시고 꼭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입니다. 서귀포 치신리와 서울 EDGC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